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산중총회에서 조계종 전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차기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받들어 전법 포교에 전념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제65기 3.2 3.1위계 수계 교육이 김천 직지사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찬불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쌍계사 본말사 연합자비방생법회가 올해로 38회째 봉행됐습니다. 경남도 내 각 시군을 돌아가며 봉행되는 대규모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계종 전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교구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고 상월결사 정신을 받들어 전법 포교에 전념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금일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후보자의 호산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의 박수소리와 꽃다발 세례 속에서 당선증이 수여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 후보로 단독 출마한 호산 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교구 대중 스님들에게 예를 갖춰 삼배를 올리고 화합 승가를 이루며 교구 발전에 힘쓸 것을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서 삼부를 호지하고 수행 공동체 구성원들이 언제나 서로 의지하고 탁마하여 화합을 이루고 대중을 외워하는 일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호산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봉선사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향한 전법 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호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구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면서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에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불교는 현재 가라앉는 배와 같다. 그 거대한 배가 우리가 가라앉는 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4년 동안 소인 보는 동안은 크게는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호산 스님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석 달간은 교구 사부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저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사부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짜고 앞으로 봉선사를 4년 동안 어떻게 교구를 끌어갈까에 대한 정책 계획은 그때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9일부터 봉선사 17대 주지 임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포교라는 호산 스님. 교구 발전을 넘어 한국 불교 중흥에도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주한 스타노프 누르갈리 카자흐스탄 대사는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 참석해달라며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스타노프 누르갈리 대사는 카자흐스탄은 130여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나라라며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사랑과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강제 이주된 110만 명 고려인들은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의 일원으로 정치권과 기업, 교수 사회 등에 진출해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리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카자흐스탄 문화와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문화로 꽃 피워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제65기 3.2.3.1개 수계교육이 김천직지사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문 출가자 수 감소 속에서 49명의 예비 스님들은 위없는 깨달음의 성취를 한마음으로 발언하며 출가 여정에 올랐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5기 3.2.3.1개 수계교육 고불식이 열린 김천직지사 만덕전. 49명의 예비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원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보고 보살임을 실천하여 유없는 깨달음을 이룰 것이며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성불에 이르는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잠시도 게으르지 않고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고불문과 서원문, 청규시달과 쭉비 전달 등으로 이어진 고불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은 머무는 곳마다 행복의 싹을 틔우는 자각각타, 각행 원만의 길을 열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생 많은 스승님들, 선배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도반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 법담과 정진으로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감동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에 부처님 가르침, 승가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거룩한 길이지만 기쁨과 만족만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을 명심하고 꿋꿋이 걸어가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물러섬 없이 정진하여 이 길 끝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이 사라진 열반의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65기 3.2.3.1개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32명, 여행자 17명 등 총 49명이 참여했으며 운영위원장은 지우스님, 지도위원장은 장명스님이 맡았습니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6년부터 100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1년 이후 올해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비 스님들은 오는 12일까지 1년의 교육을 모두 마치고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계를 받아 출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수계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됩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한 49명의 예비 스님들은 한국 불교의 동량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김천 직지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종의 사법기관인 호계원 사무처장에 중앙종회 의원이자 강화 정수사 주지인 도림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사무처장인 도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천년고찰 정수사를 맡아서 포교를 잘해왔다고 격려한 뒤 호계원 사무처장으로 삼보정제를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림 스님은 정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3위계,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조계종 총무원 호법과장, 사서실 사서,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백년암 주지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국장 정한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직할교구 백년암 신임 주지 정한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집행부 소임자로서 역할을 잘해왔다며 이제는 일선 사찰 주지를 맡아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환 스님은 혜정 스님을 은사로 1988년 3위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 승가대학과 해인사 유런을 졸업한 뒤 봉은사 교무국장과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수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찬불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 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수준 높은 팀들이 즐거운 음성 공양을 선사했습니다. 이될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꽃법당 부처님을 만나러 가요. 청명한 선율과 화음이 도량 전체를 휘감아 울려 퍼집니다. 검지손가락을 양볼에 콕콕 찢는 귀여운 율동이 관객들의 미소를 자아냅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무대 옆 사람과 눈짓 대화도 나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는 제8회 찬불가 열창대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처님법을 전국으로 이렇게 노래로서의 찬불가로서의 널리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지금 본선까지 지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 이제 불교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찬불가 열창대회는 문화포교의 하나로 불교 음악 활성화와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2015년 시작됐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참가팀의 수준도 높아졌고 올해는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관객들이 대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전도 가미돼 다소 엄숙한 이미지의 기존 찬불가 대회 틀에서 벗어난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무대에 처음 서지만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즐겁게 즐기고 좀 신나는 무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안겨주는 찬불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 부산, 대구 같은 많은 곳에서 서울이든 경기든 지방이든 많은 걸 오셨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함께 노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연 무대가 끝난 뒤 이뤄진 심사에서 대상은 부산 홍법사 홍사바오 팀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은 조계사의 아이랑 팀이, 우수상은 제주 보리왓 마니조 중창단과 서울 은석초등학교 최서연 양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불자와 시민이 흥겹게 어우러진 이번 찬불가 합창대회는 음악을 통한 전법포교의 확장성을 새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이될순입니다. 고산대종사의 생전 원력으로 시작된 쌍계사 본말사 연합자비방생법회가 올해로 38회째 봉행됐습니다. 경남 지역 각 시군을 돌아가며 봉행되는 대규모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쌍계사 본말사 자비방생법회는 1일 남해군 고현면의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에서 봉행됐습니다. 여기 남해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고성군에서 이제 몇 번 했는데 또 그 전에 하동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역의 기관장님이 전체 다 환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자비방생법회는 여법한 방생의식을 시작으로 쌍계사 본말사 스님들의 축원이 이어졌습니다. 쌍계사 선다이가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쌍계사 본말사 연합회장 이암 스님이 올해 법회의 대의를 밝혔습니다. 금년의 주제인 자비방생이란 사랑과 연민의 뜻을 담은 자비와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결국 동체 대비심을 적극 실천하는 불교 전통 문화 행사입니다. 올해로 제38회 큰 스님께서 제정해 주신 본말사 연합 방생 대법회가 어느덧 작년이 되어 문화재 등재를 이야기할 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남해군 장충남 군수와 군우회 임태식 의장 등 지역 정관계 내빈들은 남해를 찾은 쌍계사 불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제38회 자비방생 대국회를 이곳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남해군수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0 마리의 물고기를 이곳 충북공원 앞바다에 방생을 하게 됩니다.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원 성취를 하시고 방생의식과 법요식을 마친 사부대중들은 이순신 순국공원 앞바다에 어린 볼락 10,000 마리를 방생하며 생명 존중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진정한 방생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쌍계사는 해마다 백중해양 직후 본말사연합 자비방생부패를 봉행해왔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내년부터는 법회 개최일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방생을 7월달로 음력 7월로 하긴 하되 조금 더 이렇게 늦춰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하면은 저희 스님이 처음 해제한 다음에 이틀 후에 연합회 스님들이 다 모여서 화합되게 살으라고 하는 기본 취지도 살리면서 좀 선선하게 지자체 장님들도 함께 하면서 하는 그런 야단 법석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49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합동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은 지난 2일 충북 백운사에서 오송 궁평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어 희생 영가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발언했습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해 영가와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영가들이 사바세계의 애착을 버리고 천상세계에서 내려준 반야 용선을 타고 밝고 맑고 향기로운 인연을 따라 만나길 바란다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49제 회향을 맞아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참사 발생 지역인 충북교구는 물론 전국 교구 차원에서 진행된 49제 기도를 회향하는 행사로 봉행됐습니다. 청년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한불교진흥원이 해마다 2차례 펼치는 대원 청년불자상 동아리상 공모의 올 하반기 일정이 마무리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서울 마포 다보빌딩 임원실에서 각 부문별 대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대원 청년불자상 동아리상 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수여식에서 대한불교진흥원 이한구 이사장은 대원 청년불자상 수상자 대표인 동국대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정향은 양 등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청년불자들의 캠퍼스 신행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제7기 수상자는 전국 각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63명과 각급 학교 불교 동아리 63곳으로 이들은 전체 188건의 공모 접수자 가운데 2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의 장학 지원금 규모는 총 3억 1,400만 원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300만 원, 초등학교 불교 동아리에는 50만 원, 중고등학교 불교 동아리와 대학, 대학원 불교 동아리에는 150만 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모든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와 교사들에게도 50만 원씩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청년 불자들이 법회와 신행 활동을 꾸준히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규모의 장학금과 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는 어제 LG 서울역 빌딩에서 2023년도 3차 이사회를 열어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무형문화재 관리와 전승,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와 광주시, 여주시 등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자치단체의 지원이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서울은 우리 대도 한국의 수도 서울인데 그 서울서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우리 보유자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 이렇게 좀 보조금을 좀 주신다면은 조례안을 바꿔서 보조금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서울시를 위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활성화 국가 무형문화재들이 전통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협회는 이사회에서 협회 명칭의 영문 번역 기준을 정해 세계화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지붕에 기와를 잇는 번화장 이근복 이사장을 비롯해 대금 산조 예능 보유자 이생강 명인, 가야금 산조 양승희 선생, 사경장 보유자 김경호 선생 등 인간문화재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당진 보덕사는 지난 3일 경례 특설무대에서 2023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제15회 보덕사 호수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미손 안타팀의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당진시 가족지원센터의 베트남 전통춤과 댄스 공연,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의 축사, 호수음악제 운영단장 반공 스님의 인사말 등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고 보덕사 관음합창단과 서원사 연화합창단의 무대와 소프라노 김나희, 바리톤 박성준의 성악 듀엣, 인기 가수 박강성 공연 등이 흥겨운 축제장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한국에 뿌리 내려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당진 시민들이 함께하여 무지갯빛 소리들이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소중함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자비의 공간입니다. 지난 2008년 시작돼 당진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보덕사 호수음악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 화합의 무대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